안녕하세요. 작은 해안입니다. 한 두 달 전부터였을까요? 소위 민주진보 진영 내 비판과 비난을 넘나드는 언어가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를 향한 도 넘은 비판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선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깜짝 이슈로 던졌습니다. 그날은 코스피 5천을 처음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민주당 내 지선 전 합당 반대파는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불분명했습니다. 합당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선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당원에게 묻는 투표는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논의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전당원 투표의 가치를 최고위의 그것보다 절하하는 게 언제부터 상식이 되었을까요? 더 황당한 것은 그걸 주장하는 의원은 불과 얼마 전 자신의 도지사 출마를 위해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직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 발언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매불쇼 진행자 최욱은 정청래 대표가 미리 최고위에 말하지 않은 것은 사과하지 않았느냐, 당원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민주주의에는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으니 하면서 전당원 투표는 아직 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차마 수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공감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론의 흐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유튜브 댓글과 뉴스공장 매불쇼의 2만 명 구독자 이탈 현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똑같이 2만 명씩 구독자가 줄었고 정청래 대표를 욕하는 댓글만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옆에 당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는 둥 시대착오적 언어가 여과 없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과거 당대표라 불린 당대표가 차분하게 전혀 흐트러짐 없이 수모를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의아한 상황 속에 정청래는 더 이상 과거의 당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해낸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 시점부터 지식인을 자처한 한 모 박사의 쇼츠가 알고리즘을 점령했습니다. 유 이재명 현상, 이것을 굳이 더 길게 적진 않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벌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점에서 김어준, 최욱, 거기에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은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올드라는 표현을 섞어가며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운동권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평론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전혀 동의도 이해도 안 되는 형태들이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매불쇼 수요 난장판에 돌아온 유시민 작가님은 단순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분명 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비라 생각된 이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현장 유세하던 신인규 변호사는 매불쇼 해당 방송을 보지도 않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책 홍보로 주머니 두둑해지지 않았냐고 비아냥댔다가 정정했습니다. 방송에서 한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잘못을 틈타 사과문을 올리며 4년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님 악마화에 동조했던 모든 과거를 통치려 하는 모습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또 속게 될까요? 발언 정정이라 당당히 올리며 인세를 관련 이익이라 수정하는 모습은 또 어떤가요? 민주 진보 진영을 수십 년 지켜왔으나 팀 김어준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아무 반응하지 않은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작가님의 속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둘은 신인규 변호사의 신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유시민 세계에, 즉 김어준 총수님과 유시민 총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작가님이 사는 세계에는 신인규와 유 이재명 창친 평론가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1975년 인혁당 사건 사형 피해자 고 우홍선님의 아내 강순희 여사님의 구술을 재능 기부로 기록하셨습니다. 현대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으로 이 책을 읽기를 권하시며 이것은 윤석열의 1, 2, 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다시 왔을지도 모를 오래된 미래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어준이 되고 싶으면서 그럴 실력과 용기가 없는 정치평론 자영업자들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깊이를 보고 안심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하여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정부 한 대로 해. 버럭버럭 화를 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했던 수배를 가로막다가 이제 와서 그동안 공격해오던 팀 김어준에게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정치평론 자영업자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어떤 댓글처럼 잔인할 정도의 격차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올라온 한준호 의원의 페북글에는 오독과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지난주도 오늘도 한준호의 한자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매불쇼 제작진은 오늘 한준호 의원이 유시민 작가님께 보낸 조롱이 담긴 셀프 영상을 박제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영상을 박제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두 차례 방송 출연 내내 전혀 화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유시민 작가님에게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낚시나 하셔라. 그 바쁜 경선 일정에 틈을 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며 날린 조롱에 되려 매불쇼 제작진이 얼마나 화가 났던 것일까요? 한준호 의원은 뉴스공장을 김어준 씨 방송이라고 격하했습니다. 종편 방송사들을 두고 지금껏 사주 이름을 불러가며 특정인의 방송이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뉴스공장을 격하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 나간다고 한 방송을 다시 나가며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님이 과거 계곡 상인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간다는 황당한 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 표현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준호 의원은 도대체 누구의 조언을 받는 것일까요? 촉망받던 정치인의 의아한 모습을 보며 실망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김어준에게는 잘못한 것 이상으로 비난을 날리면서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않고 외줄 타는 것은 한준호 의원 본인입니다. 선을 지키지 않은 것도 본인입니다. 유시민 작가님께 요구한 균형감과 품격이 본인에게도 있다면 다른 유튜브에 나가기 전에도 최근 그 방송에서 이뤄진 실언과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비판했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유 이재명의 가면을 쓰고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갭에 해당하는 중도 지지자들을 소유하여 민주당의 주류가 돼보고자 했던 현상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검찰개혁 결단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 평론가는 MBC 라디오에서 이 갈등이 당대표 선거 때까지 갈 거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작은 소리나마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목소리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해안이었습니다.